자, 이제 세 번째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세 번째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생각하셔서 추적을 하시면 뜻이 나오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도 의사표시를 했는데 표의자의 의사 진위와 다른 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신 비진위 표시하고 허위 표시는 그거를 표의자가 알고 한 것이라면 얘는 모르고 한 거죠. 자기 딴에는 자기 의사대로 표시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었고 다른 표시를 한 거예요. 그거를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갑이 친구한테 자기가 타고 자기 차를 중고차를 1,000만 원에 팔 생각이었는데 의사는 근데 청약서를 써서 보는데 100만 원에 팔겠다고 자기 의사와 다른 표시를 착각에 빠져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얘는 야 친구가 좋긴 좋다 거의 거저주네 라고 승낙을 해서 얼마로 계약이 돼버린 거죠? 100만 원으로. 이런 게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갑은 이 땅을 사고 싶었는데 평당 100만 원에 사야지 100평이니까 한 1억 주면 팔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평하고 평방미터가 똑같은 건 줄 알고 평이라고 써야 되는데 조금 있어 보이려고 영어를 쓰다가 이게 평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3억 3천에 파쇼 이렇게 된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자기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한 거죠. 이런 것들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고 하고 이런 매매 계약들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유효가 되기는 글렀다 이거죠. 뭔가 고장나 있다라는 거. 그걸 109조에서 공부할 건데 자 의의를 보십시오. 의의를 보시면은 자신의 의사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여기 뭐 한 거야? 모르고 한 거야. 비, 허, 착 세 가지의 공통점은 다 의사와 표시 불일치야. 근데 비하고 허는 알고 한 거고 얘는 모르고 한 거죠. 이렇게요. 뭐 착오에 빠져서 계약했다 치고 그냥 사건은 단순화시키겠습니다. 뭐 이 집 팔 생각 아니었는데 엉뚱한 집을 팔았다든지 어쨌든 이렇게 매매가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 효과는 이거 몇 조에 나오냐면 109조. 109조 1항, 2항 이제 뭔지 아시겠지? 1항은 누구끼리 효과? 당사자. 2항은 누구에 대한 효과? 제3자에 대한 효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진위 표시하고 허위 표시는 그걸 했더니 유효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무효고 이렇게 딱딱 정해줬는데 지금은 살짝 달라요. 의사표시는 착오가 있을 때는 이렇게 착오에 빠져서 했을 때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유효다 무효라고 답을 해준 게 아니고 선택권을 준 거죠.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되거든요. 취소하기 전에는 뭐 하다고? 유효고. 그러니까 일단 유효해요. 착오에 빠져서 한 그 100만 원으로 매매 계약된 거 있죠. 자동차. 3억 3천에 매매된 거 있죠. 토지. 일단 계약은 효력이 있어요. 근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취소할 수 있고 취소를 하게 되면 무효로 돌아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 요건 같은 거 공부하는 건데 유형을 보시면 착오의 유형 책에 보시면 한 5가지 유형이 소개되어 있어요. 착오를 유형화시키는 이유는 뭐냐? 이 중에 109조가 인정하는 착오도 있고 109조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착오도 있어요. 취소의 사유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서 솎아내려고 하는 건데 몇 가지만 볼게요. 표시상의 착오는 뭐냐? 이게 바로 표시상의 착오예요. 이거 표시를 잘못한 거예요. 의사의 결정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표시를 그르친 거예요. 오기한 거, 오기. 공 하나 빠뜨린 거 이런 거. 이거를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고 착오 유형으로 정확하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만 갖추어지면 취소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여기는 100% 취소된다 소리가 아니고 싸우겠지 또 상대방하고. 어쨌든 착오가 맞습니다. 이거는 표시를 잘못한 거. 내용상의 착오는 표시를 잘못한 게 아니고 아까 그건데 그 표시 행위, 그 기호죠, 기호. 부호가 갖고 있는 의미를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의미의 착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를 뭐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거를 제곱미터를 평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오기를 한 거, 뭘 공을 빠뜨렸다든지 6과 9를 거꾸로 적었다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적고 싶은 대로 적었어. 꼬부랑 글씨로 이렇게. 그래서 위에다가 이 조그만 숫자 적어서. 근데 그 의미를 착각한 거죠. 이걸 의미의 착오. 이것도 착오 유형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1번 타입, 2번 타입은 해당 요건만 구비되면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취소될 가능성은 있어요. 뭐 취소된다 안 된다 딱 뭐 상대방은 또 못하게 하려고 싸우겠지만은. 세 번째 사자의 착오가 있어요. 사자 우리 대리할 때 한번 쓱 들으셨는데 저승사자 해가지고 대리인하고 사자하고 다른 존재다.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나 없나 본인을 위해서 있죠. 수진이는 삼촌 집을 얼마에 팔지 삼촌의 결정을 따라요. 자기가 결정해요. 자기가 결정한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반면에 사자는 단순 심부름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승사자는 자기가 누구를 데려갈지 결정하지 않고 염라대왕이 결정하면 자기는 심부름만 하는 사자.
사자에도 두 종류의 사자가 있었는데 표시기관인 사자, 전달기관인 사자. 표시기관인 사자는 본인을 대신해서 표시만 해주는 거. 예전에 그 우체국에 전보 칠 때 전신기사들 내가 부르는 대로 타전만 해주는 사람, 타이피스트. 그런 사람들은 표시기관이고 우편 집배원은요. 전달.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대리인처럼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지는 않는다는 건데 얘들의 착오가 착오인가? 표시기관의 착오는 뭘까요? 오타한 거죠. 오타. 근데 100만 원을 팔고 싶어서 100이라고 불러줬는데 타전을 10만 원을 해서 공 빠뜨렸다든지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는 거니까 표시기관의 착오는 착오가 맞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포섭해가지고 취소의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근데 전달기관의 착오는 오전달이죠. 분명히 100번지 홍길동 수취인 이렇게 해서 편지를 썼는데 집배원이 착각해가지고 101번지 임꺽정을 갖다 주고 온 거야. 전달기관이 오전달한 거죠. 이거는 착오의 유형은 아니죠. 다시 착오는 뭐하고 뭐가 불일치해야 되는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되는데 의사 표시 불일치는 없었어. 제대로 적었는데 상대방에게 도달한 거야, 도달하지 않은 거야. 이거는 착오 문제가 아니라 의사 표시의 부도달의 문제고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한지 중요한지 않은지는 나중에 뭘 보면 아실 수 있냐. 기출 표시가 보시면 알겠지만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에 관한 착오는 다음에 하고 동기의 착오는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네. 별표가 돼 있는 동기의 착오.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항목을 바꿔서 동기는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나왔던 단어인데 동기의 불법 103조 공부할 때 103조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사회의 질서를 위반하면 반사적 계약으로 무효다. 첩계약 같은 거. 동기의 불법은 어떤 논점이었냐면 계약의 내용은 불법성이 없는데 계약을 하게 된 무엇에만? 동기에만 불법성이 있을 때 돈을 빌리는데 도박자금, 밀수자금에 쓰려고 빌린다든지 이런 거. 그럴 때도 그 계약이 반사적 계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 논점이었는데 원칙은 반사적 계약이 아니었지. 그렇죠? 근데 그 불법적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지면 반사적 계약이 된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거의 비슷한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논리는 똑같아요. 카피돼 있어요. 동기의 착오는 개념이 뭐냐면은 계약의 내용에는 착오가 없어. 계약 내용에 착오가 없다는 것은 의사와 표시는 일치, 불일치. 일치. 퍼펙트하게 제대로 했어. 근데 그 의사를 결정하게 된 어디에? 동기에만 착오가 있는 거예요. 동기에. 이게 동기의 착오라고 해요. 자, 근데 여기 다시 이걸 또 아셔야 됩니다. 법률행위의 내용과 법률행위의 동기는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완전 다른 말. 계약의 내용은 두 사람이 합의한 계약서에 적혀있는 그것들을 말하고 계약의 동기는 내가 이 계약을 왜 했는지 나만의 내 머릿속에 있는 나만의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원에 등록하셨으면 계약하신 거잖아요. 이 계약의 내용과 여러분들이 계약하신 동기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이 계약의 내용은 학원은 강의를 제공하고 여러분들은 강의료를 납부한다. 이게 계약 내용이에요. 계약을 하신 동기는 거의 대부분 다 뭐야? 합격을 위해서 뭐 그런 게 동기가 되고 다른 거죠. 완전 다른 거. 그런데 우리 민법 109조는 계약의 내용이란 말이 여기 나오는데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건데 갑과 을이 매매를 했어요. 이 매매 계약의 내용은 뭘까요? 계약의 내용은 다른 말로 계약의 목적이죠. 매매 계약의 내용이 뭔지 아시나? 매매 계약의 목적이 뭔지 말씀하실 수 있나? 어?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려나? 한 분이라도? 매매 계약의 목적은 뭐하고 뭐라고 말하면 되는데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완벽하게 이제 공부가 돼 있는 거고 그 부분. 매매의 목적요? 뭐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은 좀 황당한 건데. 계약의 내용은 갑은 토지의 뭐야? 소유권을 뭐 해주고 이전해주고 얘는 대금을 지급한다. 그게 계약의 뭐예요, 여러분들? 내용이야. 계약 내용. 얼마에 넘겨주고 언제 넘겨주고 이런 거 계약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을이 이 땅을 왜 사는데 사서 뭐하게? 그게 뭐예요? 계약의 뭐죠, 여러분들? 동기예요. 근데 계약 동기는 천차만별 아닙니까? 농사 지으려고 살 수도 있고 건물 지으려고 살 수도 있고 뭐 하려고 살 수도 있고 많잖아요. 주차장으로 쓰려고 살 수도 있고. 그 동기는 보통 매도인에게 말해요,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고 관심도 없잖아요, 사실. 왜 사는지는. 그렇죠? 근데 동기가 천차만별인데 이 사람의 동기가 뭐였냐? 이 사람 동기는 이거였는데 이게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전철역 생기면
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고급 정보를 입수한 거야. 이 땅 인근에 이 갑이 소유하고 토지 인근에 전철역이 곧 들어선다. 그 계획이 발표될 거라는 건 고급 정보를 어디서 입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는 거야 이거를. 그럼 전철역이 들어선다. 그러면 얘는 몰라 땅 주인은 지금. 그러면 그냥 조금 돈 시세보다 좀 더 쳐주면 팔 수도 있지. 그래서 팔고 계획이 탁 이제 오픈이 되면 땅값이 팍 뛰어버리는 거지. 돈 벌 수 있다고. 전철역이 들어선다는 것은 매매 계약의 내용인가요? 매매를 하게 된 동기인가요? 저런 게 동기라고. 완전 계약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말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샀어요. 어디 고급 정보. 그래가지고 땅 주인 찾아가가지고 돈도 많이 줘가지고 샀어요. 그리고 얘는 엄청 좋았지. 갑자기 무슨 도시 사람이 와가지고 땅을 막 산다 그러니까 비싸게 주고 그래서 팔았지. 근데 그거는 헛소문이게 밝혀졌어요. 헛소문이었어. 그린벨트로 묶인대요 이제 완전히. 대한민국이 끝날 때까지 전철역은 안 들어선대. 자, 이 사람에게 착오가 있잖아요. 매수인에게. 이 사람의 착오를 뭐라고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동기의 착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무슨 착오가 아니고 계약의 내용의 착오가 아니고. 이거 취소가 되냐 이거죠. 이게. 다시 찾아와서 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실은 사실은 전철역이 들어선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내가 산 건데 대개 땅을 산 건데 헛소문이라네. 나 이거 취소할래요.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소리입니까? 취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법조문에 뭐라고 되는지 법조문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두 글자를 보려고 하는 이 두 글자. 취소가 되냐는 건데 안 돼. 취소하지 못한다. 안 돼. 근데 안 되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률행위의 여기 두 글자 뭐죠? 계약의 내용에 차이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취소가 되려면 계약의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돼요. 계약 내용의 착오. 근데 이 사람의 착오는 계약 내용의 착오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소가 안 된다는 거죠. 원칙은 취소하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취소가 안 되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를 대셔야 됩니다. 109조 제1항의 계약의 어디에? 내용에 차이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죠. 근데 여기 예외가 뭐냐면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도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자,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아셔야 돼. 그럼 예외도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뭐는 뭐가 아니어서 안 되는 거지. 취소가 안 되는 거지. 동기는 법률행위 내용이 아니어서 취소가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만 되면 되겠네.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면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그 논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내 머릿속에 있는 동기하고 계약의 내용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내 머릿속에서 빠져나와서 상대방하고 교감을 해야지만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어떤 예외가 어떻게 되냐면 동기가 상대방에게 이 두 글자가 키워드예요. 뭐죠? 표시돼야 돼. 내 동기를 상대방이 일단 알아야 돼. 그래서 그게 동기가 계약을 뭐가 되어 있어야 되죠? 내용이 되어 있다면 취소가 될 수도 있지. 다시 이 조문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이해되시나요? 이런 말들 설명들.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찾아와서 값을 많이 주니까 얘가 궁금한 거죠. 동기가. 아니 여기 이 땅을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사요? 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물어보는 거야. 안 그러면 안 팔겠다고. 그래가지고 얘가 동기를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어르신 여기 지하철이 들어서가지고 제가 돈 좀 벌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급 정보인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쳐드릴게. 해가지고 자기 동기를 표시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갑이 그래요? 그러면 그거 갖고 내 못 팔지 좀 돈을 올려주셔야 되겠는 걸 해가지고 그게 반영이 돼가지고 계약 내용으로 들어온 거지. 그렇게. 보통 이렇게 되면 안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 그렇죠? 하지만 이분은 그냥 팔았어. 왜? 그래야지 우리가 공부를 하지. 그렇잖아요. 팔았어요. 그냥 팔았어요. 내가 이제 곧 하늘로 갈 사람인데 돈은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이러면서 팔았어요. 조금만 더 달라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동기가 상대방에게 뭐가 된 거죠? 표시돼서 대금도 더 올라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약의 내용에 반영이 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헛소문이게 밝혀졌어? 그럼 이때는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꼭 된다 이렇게 단정하는 게 아니고 취소의 범주로 들어오는 거죠. 이번에는요. 가능성은 열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원칙, 예외 이렇게요. 그래서 판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동기의 착오이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된 사건이 있어요. 동기의 착오란 이유로. 그리고 표시도 안 됐어. 상대방은 몰랐던 거지. 벽돌 공장 사건이. 벽돌 공장 지으려고 토지 매매한 사건이에요. 토지를 샀는데 토지를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벽돌 공장을 신축하려고 샀는데 판례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 사람이 토지를 사가지고 벽돌 공장을 곧바로 지을 수 있는 토지인 줄 알고 샀어요. 근데 사놓고 보니까 계약을 해놓고 보니까 아니야. 토지에 대한 전용 허가도 받아야 돼. 그러려면은 뭐 이런 법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거의 전용 허가 받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곧바로 사자마자 벽돌 공장 지을 수 있는 줄 알고 잘못 착각에 빠진 거지. 근데 사실상 거의 뭐 전용 허가 받기는 힘들고 못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뭔가 착오가 있어 없어? 이 매수인에게 여러분들 분석을 해볼까요? 착오가 있긴 있지. 근데 계약의 내용하고 계약의 동기를 구별하실 수 있는 그 안목이 있어야 된다니까. 요 매매 계약의 내용이 뭐죠? 계약의 내용은 나는 대금을 지급하고 당신은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게 계약 내용이라고. 거기에 뭔가 착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 토지에 매매를 한 이유가 뭔데요? 이 나의 동기가, 매수인의 동기가 벽돌 공장 짓는다. 이건 계약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죠. 계약을 하게 된 매수인의 무엇에 불과하죠? 동기에 불과한데 벽돌 공장을 사실상 못 짓는 거예요. 무슨 착오라고 봐야죠?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에 지나지 않으므로 당사 사이에 팔립니다.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았을 때 한해서 그 동기가 계약의 내용으로 들어왔을 때 한해서만 취소가 될 수 있다고 판례가 그랬어. 근데 이 경우는 말도 안 했거든. 자기의 동기를. 그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았어 안 삼았어 애들이. 안 삼았으니까 결국 취소가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안 되겠지 그냥. 여러분이 땅 주인인데 땅 팔았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뭐 나 벽돌 공장 지으려고 했는데 못 짓네요. 계약 취소할 거예요. 이거 안 될 말이라는 거지. 동기 착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취소가 된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취소가 된 사건이 있거든요. 동기의 착오인데도 취소가 되었다는 것은 동기가 상대방에게 뭐가 되었을까? 표시되어서 계약의 내용이 되어버린 거지.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은 우리 건축업자예요. 땅 주인이고 건축하려고 땅을 사요. 빌라 지어서 분양하려고. 땅을 600평을 사는데 누구냐면 중개업자. 당시 중개업자라고 편하게 불렀죠. 요즘 개공. 중개업자였는데 이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요. 이거를 거래를. 근데 중개업자가 그렇게 해요. 중개업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중개 의뢰인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뭘 알고 있었느냐. 600평 토지 중에 향후 20배에서 30평 정도는 도로 편입될 예정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지. 그거를 설명을 이렇게 해준 거야. 중개를 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600평을 사가지고 빌라를 지어서 분양을 해서 돈 좀 벌어보려고 땅을 사는데 600평 중에 20평 정도가 도로로 빠진대. 20평이면 그렇게 대단한 면적은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내가 이걸 사겠다는 결심에 영향을 주지는 않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30평이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뭐 위치는 좋아, 땅은. 살 거야, 안 살 거야? 사죠. 그래서 매매한 거라고. 이 매매 계약의 내용과 이 사람이 매수를 결심하게 된 동기를 또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계약의 내용 한번 말해 보세요. 이 계약의 내용이 뭐예요?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이게 계약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무미건조한 거죠. 계약 내용. 그냥 합의된 사항. 그다음에 얘가 이걸 사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뭐죠? 몇 평이 빠진다는 거죠? 30평이 도로로 빠진다. 이거는 매수를 결심하게 된 뭐죠, 여러분들? 동기지, 동기. 됐나요? 그래갖고 샀어. 계약했는데 잘못 알았던 거 중개사가 197평이 도로 편입됐대. 30%. 거의 200평이나 도로로 편입 예정지였던 거야. 이거 좀 착오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매수인에게 착오죠. 이게 무슨 착오인지를 따져 들어가야 되는데 매매 계약의 내용의 착오가 아니라 매수를 결심하게 된 무엇의 착오죠? 동기의 착오. 이게 이제 착각이란 거 중개사가 잘못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600평 중에 200평이나 도로로 빠져서 건물 못 짓게 된다면 사실까 안 사실까? 당연히 안 사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오입니다. 근데 얘가 일으킨 착오가 동기의 착오거든. 어쨌든 그래서 을은 그 사실을 알고 이 계약을 뭐 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취소하려고 했겠지. 착오를 이유로. 전쟁 난 거지. 그 대법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얘는 취소하고 싶어하고 얘는 취소되기를 원할까 원하지 않을까. 얘 주장이 뭐였냐면 매도인 주장이 당신이 20에서 30평 정도 도로로 빠진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우리의 계약 내용이 아니었지 않냐는 거지. 합의사항이 아니지 않냐 그거는. 계약서에 이런 말은 적혀있지도 않아. 당신이 이 내 토지를 사게 된 무엇에 불과하다는 거지 그냥? 동기지 계약 내용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 민법 109조에는 계약의 어디에 착오가 있어야 된다고 돼 있다고요? 내용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가 되는 건데 당신이 일으킨 착오는 동기의 착오예요. 취소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우리 대법원이 전체 상황을 보고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긴 맞아요. 동기 착오인데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 경우는
이게 이 사람이 여기가 설명한 장소가 어디였냐면 이 사람 공인중개사 사무소였어요. 중개사무소. 거기서 얘가 앉아서 설명을 들을 때 맞은편 소파에 땅 주인 앉아 있었어요. 같이 설명을 들은 거예요. 양쪽 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땅을 600평을 건물 지으려고 사는데 이 중개업자가 20평 정도 빠진다 그러니까 사는구나라고 이 사람의 의사결정 과정이 동기가 계약 과정에 상대방에게 현출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팔을 읽어보면 현출되었다는 말이 결국 무엇을 얘기할까 이러는데 표시가 되었어. 그리고 딱히 그걸 계약서에 적어놓진 않았지만 이 정도 되면은 의사 해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게 건물 지으려고 땅 사는데 30평 정도가 도로로 빠진다 그러니까 산다? 그게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해석이 된 거죠. 대법원이 볼 때. 결국 이거는 동기의 착오이긴 하지만 상대방에게 뭐가 되었기 때문에 표시되어서 계약의 뭐가 되어 있다? 내용이 되어 있다. 계약서에 꼭 적혀 있어야지만 내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해석에 의해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계약은 취소가 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라는 사건. 되었긴 되었어요. 이 사건은.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 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됐거나 중개사 말을 믿고 주택을 위해 신축하여서 매셨는데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뭐 되어서요? 뭐에 말표 바꾸면 표시. 그래서 매도인도 이를 다 알고 있었다고 이 사람이 뭐 한다고 땅 사는지. 근데 실제로는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되었다. 동기의 착오이긴 하지만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고 이제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를 이뤄 취소가 되냐 안 되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는 게 이게 과학처럼 탁탁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판사가 재판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표시된 경우고. 자, 그 다음에 대신에 이런 거 아셔야 돼. 동기가 상대방에 표시되어서 계약의 내용이 되었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 단 한번 읽으시죠.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까지는 분류가 뭐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것도 30평 정도가 도로로 빠지니까 내가 이거 사는 겁니다. 그 계약서에 명시합시다. 그래서 계약서에 적어놓고 그런 건 없었어. 별도로 합의한 건 아닌데 해석상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해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를 하려면 동기가 상대방에게 뭐 되면 충분하고 표시되어서 계약의 해석상 계약 내용이 되었네라고 해석되면 충분한 것이지 두 사람이 별도로 이거를 계약 내용으로 삼읍시다라고 별도로 구체적으로 합의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다. 좀 말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동기의 착오 논점이에요. 됐어요. 자, 이거 유형을 보셨고 이제 그래서 이 착오 취소 요건을 한번 볼게요. 이제 구체적으로 법조문을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 착오 취소 요건에서 첫 번째는 입증 책임부터 먼저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입증 책임. 취소 요건은 입증 책임 아까 다시 제가 P이면 Q이다 그 얘기 167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이렇게 돼서 법조문이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이렇게 뭐뭐 하면을 뭐라 그런다고 법에서는 요건 뭐뭐 한다는 그래서 이런 효과를 주장하려면 여기 요건 효과가 쭉 법조문 몇 개 샘플이 나와 있는데 밑에 있는 효과들을 주장하려면은 앞에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는 사실을 효과를 주장하는 사람이 뭐 해야 된다? 증명하는 게 게임의 법칙이라고 입증 게임의 법칙인데 거기에 이 룰에 따라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자, 법률행 위 내용에 중요한 부분에 차가 있으면 이 말이거든. 이게 P면이에요. Q가 뭘까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뭐를 증명하라는 거죠? 그대로 해보세요. 계약의 내용에 중요한 부분에 뭐가 있었다? 그걸 입증하라고. 누가 취소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한번 읽을까요? 단서조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럼 한번 말해봐요. 그럼 편하게. 누가 뭘 입증해야 되는지.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표의자에게 뭐가 있음을 뭐 하시라고? 증명하라고. 법정에 들어갔을 때. 이게 되시나? 제가 하는 말? 그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건 누구의 주장이고 이건 누구의 주장인지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겠는데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한 사람을 표의자라고 할게요. 걔랑 계약한 사람을 상대방이라 할게요. 저거 누구의 주장이야? 취소할 수 있다. 표의자의 주장이야? 상대방의 주장이야? 표의자가 취소하려고 하겠지. 표의자의 주장이라고. 그래서 표의자가 증명해야 될 게 두 가지라고 법조문상. 말해봐요. 보고 읽으세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 그 다음 그 착오는
중요한 분에 관한 착오다. 이거를 누가 증명해야 된다고? 표의자, 뭐 하고자 하는 자, 취소하고자 하는 자가 증명하라고. 자, 그다음에 이건 누구 주장이지? 취소하지, 너 취소 못해. 상대방이 주장 아닙니까? 상대방이 뭘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읽으시면 돼. 표의자, 너한테 뭐가 있다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한 요건은 총 하나, 둘, 세 가지거든. 근데 1번, 2번은 누가 증명하고? 표의자. 3번은 누가 증명하고? 상대방이 지금 입증 공평하게 배분시켜 놨어, 지금요. 배분시켜 놨어요. 제 말 잘 듣고 언제 X인지 판단해 보세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가 착오에 빠진 점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요. X죠. 표의자가 착오에 빠진 점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한다고 하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고 없고 얘기도 중요한데 그건 중요한데 그거는 표의자가 증명하는 거다. 상대방이 증명하는 거다. 상대방이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것도 하나 문제를 지금 풀어야 돼. 지금 안 풀면 못 풀어 이것도. 나중에 이거 까먹어 놓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24페이지에 13번으로 하나 풀어볼게요. 24페이지. 이거. 중대한 과실, 착오에 빠지는데 여러분들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면 착오에 빠져 안 빠져?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면 착오에 안 빠지지? 뭔가 흐리멍텅하니까 착오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착오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하나같이 다 뭐가 있기 마련일까요, 여러분들? 과실. 왜 공을 하나 빠뜨리냐고. 1,000만을 팔고 싶으면 공을 7개 써야지. 왜 0을 하나 빠뜨려? 과실이 있어 없어? 빠뜨린 거예요. 있지. 그렇잖아요? 왜 제곱미터하고 평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 과실이 있어 없어? 인생이 과실이에요. 학창 시절 10몇 년 다 과실이에요. 중과실이에요. 제가 볼 때. 그 정도는 알아야지.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그게 몇 제곱미터인지 정확히 수치는 몰라도 다르다는 거 정도는 알아야지. 그러니까 착오에 빠진 사람들 하나같이 다 뭐가 있죠? 과실인데 아까 법조문에 뭐라 그랬냐면 표의자에게 착오 그 과실이 중하면 무거우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표의자는 뭐 하지 못한다고? 취소하지 못한다고 확 막아버렸잖아.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냐? 뭐 여기 있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 없어?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없어. 없으면 중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지. 그럼 이 유무에 대해서 주장이 엇갈릴 건데 중과실이 있나 없나는 누가 증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봤는데 상대방이 증명해야 되지.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아니면 없다고? 있다고. 그래서 표의자는 뭐 할 수 없다고? 그거를 상대방이 증명한다고. 근데 이게 문제가 상대방 이렇게 나오면 맞출 건데 표의자 이렇게 나오면 맞출 건데 그것도 풀어서 설명해서 물어봤어. 중과실이 있냐 없냐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효력을 부인한대? 너 누구냐? Who are you? 그죠? 너 누군지를 알아내야 되네.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 효력을 뭐 한다고요? 부인한대. 뭔 말이래 저게 지금? 의사표시 효력을 부인한대.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싶대. 부인. 뭐 하고 싶은 거죠? 취소. 누구 말하는 거 이 사람 지금? 표의자 얘기하잖아. 이거 아시겠어요 뜻? 그러니까 이게 O예요 X예요? X지. 그렇잖아요. 상대방은 제가 착오에 빠져서 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싶어해요? 효력을 인정하고 싶어해요? 상대방은 그대로 냅두고 싶어 하는 거지. 취소 안 되기를. 부인한다는 게 계약을 엎어버리겠다는 거죠. 취소해가지고. 누구 얘기하는 건데 얘가? 표의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O다 X다. X가 되는 거네. 됐습니다. 그래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부인하는 자란 의사표시를 취소하고자 하는 자, 표의자를 말하는 바, 중과실 유무는 표의자가 아닌 누가 증명한다고? 상대방이 증명을 해야 되니 이 문장은 X인 문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한번 저때 한번 내가지고 19에 설명할 때마다 되게 어려워요. 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건 그렇고 어쨌든 취소를 하려면 요건이 여러 개 필요한데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 증명하는 게 아니고 두 개는 취소자가, 하나는 상대방이. 그래서 판사에게 입증할 책임이 분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먼저 위에 거부터 볼게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첫 번째 줄 다시 한번 보시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어요. 여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법률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을 것. 자, 내용의 착오. 여기는 이미 논점이 처리가 됐는데 여기서 뭐냐면은 동기의 착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동기? 동기는 법률행위 내용이다, 내용이 아니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가 되는 게 원칙, 안 되는 게 원칙. 안 되는 게 원칙인데 동기도 상대방에게 뭐 되면 표시되어서 뭐가 되어버리면 그러면 이 조항에 따라 뭐 할 수 있다. 그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이 내용에는 그 논점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계약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고 다 취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용 중에서도 어떤 부분 착오, 중요한 부분 착오해야 돼. 중요해야 돼 착오가. 사소한 착오가 좀 취소가 안 돼. 그래서 이걸 한번 따져볼 건데 중요 부분 착오. 자, 중요 부분 착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이중적 기준 가지고 판단해요. 이중적 기준. 주관적 중요성, 객관적 중요성. 주관적인 중요성은 표의자, 그 사람 입장에서 중요성이고 객관적 중요성은 일반인 입장에서 중요성이에요. 보세요. 제가 한번 이게 중요 부분 착오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어떤 계약을 했는데 착오에 빠져서 한 거야.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가정법입니다.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진 않을 거야. 계약 그렇게 안 했을 거야.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의사표시를 그렇게는 내가 안 했지. 그런다면 이 착오가 중요하다는 거야, 안 중요하다는 거야? 중요하다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도 의사표시는 그냥 똑같이 그렇게 했을 거야. 착오에 빠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은 그렇게 했을 거야. 그 내용대로. 그럼 내 착오가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이렇게 돼야지 중요한 거잖아.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는 않았을 거다. 근데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두 번. 누구 입장에서? 또 누구 입장에서? 두 번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걸로 중요 부분 착오를 인정하면 세상에 안 중요한 착오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착오가 중요하다 그럴까, 안 중요하다 그럴까? 중요하다 그러겠지. 내가 착오에 빠지지 않았다면 절대로 내가 이 인간하고 결혼 안 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중요하다 그럴 거야. 그러니까 주관적 중요성, 그 사람 입장에서의 중요성만 인정하고 끝난다면 세상에 안 중요한 착오가 없거든. 그러니까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입장에서? 일반인 입장에서. 일반인을 그 위치에 넣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반인들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이라고 판례가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동조해 줄 정도로 중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중요 부분 착오가 인정이 돼요. 별건 아니고 아까 우리 그 20, 30평 사건으로 가볼까요? 20, 30평 도로 편입이라고 중개사 설명 듣고 계약한 거잖아. 근데 실제로 몇 평이나 편입됐다고? 197. 그럼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이게 뭘까요? 처음부터 197평이 도로 편입 예정지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사람은 이 땅 샀을까 안 샀을까? 그게 자기가 주장하는 바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 우리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빠지는 걸 알았다면 샀을까 안 샀을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지. 이렇게 두 번 판단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중적 기준설이에요. 이중적 기준. 별건 아니고. 그 다음에 판례는 이 사람이 일으킨 착오가 중요분 착오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경제적 관점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착오에 빠져서 착오 때문에 경제적 불이익을 크게 입었냐 입지 않았냐 이걸 따진다니까. 그래서 착오는 있었는데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어 별로. 그러면 중요분 착오가 아니라고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착오에 빠져서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계약을 안 했을 거고 이것 때문에 내가 입은 손해를 계산해 보니까 10억이 나오네. 10억 정도의 손해면 일반적으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중요분 착오고 그다음에 손해를 계산해 보니까 10원이 나오네. 10원? 10원이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뭐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경제적 관점을 고려한다. 그래서 판례 몇 가지 아셔야 되는데 책에 이렇게 판례가 정리되어 있는데 왼쪽은 이거 판례가 중요 부분 착오라고 인정을 해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취소가 되는 쪽으로 나아간 사건이고 이쪽은 중요 부분 착오 아니다 이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매하고 부동산 매매할 때 토지의 현황 착오는 중요 부분 착오입니다. 현황, 현재 상황 착오. 농지인 줄 알고 토지를 1389평인가 샀는데 근데 그중에 600평이 하천이었던 거죠. 600평이나 반절이나 농지인 줄 알고 샀는데 하천이더라. 이런 걸 무슨 착오라고 한다고요? 현황 착오.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하죠. 중요한 착오라는 거예요. 이런 건. 그럼 토지 교환 계약을 하는데 토지 경계선 착각. 교환 계약 여기
갑소유 토지하고 을소유 토지가 있는데 여기 담장이에요. 담장에 경계선 위에 담장 설치해놨어. 얘 땅하고 얘 땅하고 바꿨어, 이웃지간에. 근데 교환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네. 요 담이 잘못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경계선이었던 거예요. 법적 경계가. 이건 현실의 경계라 그러거든요. 담을. 법적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달라졌던 거 이만큼. 그럼 이 땅은 빚금친 이 땅은 누구 땅이란 거예요? 이제 왔더니 갑소유 토지인데 누가 점유를 해온 거지? 근데 여기가 경계선인 줄 알고 이렇게 바꿨으니까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땐 자기 땅 주고 대가로 자기 땅 받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착오를 무엇의 착오라고 한다고요? 경계착오라고 한다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보통 볼 때 중요하겠죠. 중요하니까 저런 것들은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이런 매매 계약, 이런 교환 계약은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 너무 단정 짓지 말고 이게 중요분 착오라는 거예요, 그냥. 중요분 착오. 그 다음에 여기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 시가나 수량에 관한 착오, 이런 것도 중요분 착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가라고 하는 것은 애매한 개념 아닙니까? 시세가 얼마다 시가가 평당 100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계약해놓고 보니까 평당 한 90 정도로 살 수 있었는데 좀 비싸게 산 거야. 그런 걸 이유로 계약 취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판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가라고 하는 것은 이걸 살지 말지 결심하게 되는 뭘까 이거요? 동기지. 그러니까 시가에 관한 착오는 계약 내용 착오다 아니면 동기 착오다. 동기 착오니까 기본적으로 취소가 안 되는 거죠. 저런 건. 시세 착오는. 그다음에 부동산 매매하는데 수량에 관한 착오도 근소한 착오는 중요분 착오가 아닙니다. 근소한 거 엄청 차이가 나면 중요할 수도 있는데 토지 4평을 샀거든요. 토지 4평을 샀는데 나중에 정밀 측량을 해보니까 0.2평 부족, 3.8평이었던 거예요. 0.2평이 부족하면 근소하게 부족한 건데 이건 계약을 취소할 만큼 중요분 착오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담보 책임 같은 걸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0.2평 부족한 만큼 대금을 일부 돌려받는다든지 등으로 하는 것이지 계약을 취소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분 착오예요. 됐어요. 그래서 취소를 하려면은 첫 번째 계약의 어디에 착오가 있어야 된다? 내용에. 내용 중에서도 어떤 부분? 이걸 있어야지만 취소가 된다. 이건 원투는 누가 증명해야 된다고? 취소하고자 하는 뭐야? 표의자, 착오자가 증명을 할 문제다. 이 두 가지는. 됐어요. 이거 됐고. 그다음에 이제 단서 조항. 그러나 한 번 더 읽으실까요?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대. 그러니까 1번, 2번 요건을 갖추었어. 계약의 내용의 중요분 착오야. 상대방이 볼 때는 이 착오자가 너무 경솔하게 군 거죠. 너무 경솔하게 굴어서 부주의해가지고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착오에 빠졌다? 그러면 취소 못하게 해버립니다. 중대한 과실. 과실이 뭐냐? 과실의 법적 개념은 주의 의무 위반이에요. 주의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률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주의를 해야 될 상황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운전할 때요. 운전할 때 앞에 봐야 돼? 옆에 봐야 돼? 앞에 봐야 돼. 그럴 의무가 있어 없어요? 법적 의무가. 앞에 봐야 돼요. 도로교통법상. 전방 주시 의무. 그렇죠. 근데 옆에 보고 이렇게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데 그래. 이렇게 하고 계속 운전하고 가면 그러면 그래 꽝 했어. 고의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주의를 안 한 거지? 그럴 때 뭐가 있다 그러죠? 과실이 있다 그런 거. 주의 의무 위반이 과실이에요. 주의를 안 하는 거. 과실. 근데 과실에도 경중이 있다니까. 경중.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면 중과실이라 그러지. 이 현저히 빼면 경미한 과실, 경과실이라 그래. 경중이 있죠. 과실에도. 내가 이게 운전하고 가는데 여기 스마트폰을 내비게로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팍 오네. 전화가 오면은 눈길이 가지 잠깐 갔는데 잠깐 봤는데 그 사이 뭐 차 옆에 들어가고 이렇게 빵 접촉사고가 났어. 그거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과실 아닌가요? 그 정도는요. 과실의 정도가 현저 위반한 건 아니고 그런 거는 무슨 과실? 중과실 아니고 경과실이죠. 경미한 과실. 근데 마이가 아예 작정하고 옆에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요. 그래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뭐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계속 카톡을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운전하면서 그래가지고 받았으면 무슨 과실이 있는 거죠? 중과실. 현저 위반한 거잖아요. 현저 위반, 중과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모르셔도 여러분들 모른다 뭐죠? 선의. 지금 모르시는 건 무과실. 2월 달에 모르시면 약간 경과실. 3월 달, 4월 달, 5월 달 모르면 중과실. 아시겠어요? 점점 과실 올라가는 거야.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계속 몰랐다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착오에 빠진 데는 다 과실이 있다니까요. 과실이 없진 않은데 그 과실이 경미하면 봐주겠다. 취소를 인정하겠는데 거의 약 먹은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은 못 봐주겠다는 거죠. 착오에 빠졌어도 취소 못 한다는 거예요.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 해요. 중과실이 있으면. 다시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중과실이 표의자의 중과실이 있으면 못 하지. 중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지. 중과실이 없다는 것은 무슨 과실만 있다는 거지? 경과실만 있다는 거죠. 그럼 취소를 할 수 있지. 그럼 표의자는 뭐라 그럴까? 중과실이 있다 그럴까? 없다 그럴까? 없다 그러고 상대방은 중과실이 있다 그러지. 이걸 누가 증명해야 되나? 이 부분은요. 상대방이 취소하지 못한다고 하잖아. 상대방이 증명해야 된다니까. 중과실이 없어야 되는 거 맞는데 없었다고 판사한테 증명할 필요는 없어. 취소자가. 취소자는 1번, 2번만 증명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판례들인데 이것도 중과실이 왼쪽은 중과실이 있어서 취소가 안 된 사건들인데 공장을 설립하려고 토지를 매수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법을 몰라도 공법 안 배웠어도 어린 시절에 그린벨트란 말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아무 때나 땅 사가지고 공장 건물 다 지을 수 있는 건 아닌 건 정도는 아시잖아. 그럼 공장 지으려고 땅 사면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관할관청에 문의는 한번 해보고 사야 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전화 걸어가지고 내 저기 땅 사는데 공장 지으려고 벽돌 공장 그러면 관할관청이 거기 안 됩니다. 거기는 묶였습니다. 안 됩니다. 건축허가 안 나오니까 공장 건축허가 안 나오니까 사면 안 돼요. 회신이 올 건데 그거를 관할관청에 전화 한 통 안 넣어보고 떡하니 산 거예요. 계약해놓고 보니까 공장 건물 못 짓는 땅이네. 그러면 전화 한 통 안 한 과실은 어떻게? 주의 의무가 조금 결했어. 현저히 결했어. 현저히 결한 거 아닌가? 무슨 과실? 중과실이지. 그 공장 못 짓는 건 너무 심각한 문제긴 하지만 결국 이 사람은 취소된다 안 된다? 못하는 거죠. 취소 못하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요거는 뭐냐면은 중개업자가 목적물을 잘못 소개한 거 뭔 사건인지 아세요? 창신상해 사건이잖아. 창신상해 들어보셨지? 창신상해인 줄 알고 샀잖아. 계약했잖아. 김밥 말다가 달려가가지고 계약금 넣고 했는데 창신상해였던 거 기억하시나? 창신상해였지. 엉뚱한 점포를 샀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취소를 하려고 했지 매수인이. 그때 매도인이 뭘 주장했느냐. 당신은 이 점포가 어디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억 단위 건물을 사면서 왜 중개업자 말만 믿고 계약을 바로 했냐고. 당신이 직접 알아봤어야지 그게 창신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당신이 알아보지 않고 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했으니까 당신에게는 무슨 과실이 있다고? 중과실이 있다고. 당신 취소 못한다 이렇게 주장해버린 거지. 그거 계약된 그 매도인이. 그랬을 때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하느냐. 요 판례를 보면 우리 중개사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어요. 중개사에 대해서 되게 높게 치주고 있어요. 중개사를. 공인중개사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당사자들이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한다면 이 전문가인 중개사들이 설명해 주는 그런 정보에 과오가 없을 거라고 믿고 거래하면 된대. 한마디로 이건 프로인데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중개사들은 프로인데 아마추어가 뭘 프로를 의심하냐 이거지. 프로가 길하면 긴 거지. 그러니까 중개사가 뭐라고 정보를 알려줬을 때 혹시 그거를 의심을 해서 창신상에는 잘 안 나오는 물건인데 정말 혹시 오인한 거 아닌가 착각한 거 아닌가 의심해서 자기가 직접 알아봐야 될 주의 의무는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중개사 말을 믿고 바로 계약을 했는데 그게 자기가 원했던 점포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 매수인의 과실은 주의를 현저히 결한 거예요. 조금만 결한 거예요. 조금만. 무슨 과실은 아니라는 거지? 중과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다는 거야? 취소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은. 그다음 이번에 이 사건을 보시면은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토지 거래해요. 아니 그러니까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한다면은 중개사가 알려주는 정보만 믿고 거래하면 돼요. 문제가 터져도 중과실 같은 건 아니야. 잘못 알려줬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매수인이 중과실은 아니라는 거지 당사자가. 근데 이 사람은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땅을 사요. 이건 호수 산장 사건인데 호수 산장 땅을 사고 싶었나 봐요. 호수 산장 맞은편에 있는 땅인가? 그래서 그 땅을 사려고 했는데 땅 주인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호수 산장 맞은편에 있는 땅을 사고 싶은데 당신 땅이 그 땅이 맞냐 그러니까 맞다 그런 거야. 맞다 그래도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토지 대장 등을 임야 대장 등을 확인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안 했던 거지. 그 사람이 그
당신이 찾고 있는 땅이 내 땅 맞아요 하니까 그 말을 쏙 믿고 계약을 해버렸네. 근데 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그 땅이 아니라 엉뚱한 토지를 산 거예요.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대장 등을 공적 장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은 무슨 과실로 보는 거죠? 중과실로 봐서 계약 취소 안 되고 막 이런 사건들이에요. 이런 거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 좀 감이 생길 건데 됐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런 거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이게 고려청자 사건도 있는데 고려청자를 4,300만 원 주고 샀는데 사놓고 보니까 요강이었어요. 모조품을 산 거예요. 43,000원짜리를 4,300만 원 주고 뭐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이건 뭐 중요하진 않지. 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 더 다시 여러분들 이게 중자 여기도 중자 있고 여기도 중자 있어가지고 헷갈리시는 분들 있어요. 뭐 외우려고 그랬는데 중자가 두 개나 있어가지고 이건 중요 부분 차고고 요거는 뭐죠? 중대한 과실이니까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예. 자, 표의자가 착오에 빠진 점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표의자는 취소 못하죠. 맞나요? 그 누구를 더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표의자를 아니면 상대방을 보호해서 표의자 취소 못하게 막아버리겠다는 건데 여기에 또 공평의 관점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거야. 표의자가 착오에 빠졌다는 걸 내가 사기친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다는 걸 알아 지금. 근데 그걸 이용을 한 거야 상대방이. 이용을 해버렸다면 설령 표의자에게 뭐가 있다 하더라도 중과실이 있어도 어느 쪽에 더 마음이 쏠리느냐. 표의자 쪽으로. 원래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표의자는 취소 못하고 상대방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을 딱 보니까 보호할 생각이 싹 사라지네. 나쁜 놈이네 약간. 표의자의 착오에 빠졌다는 걸 알고 뭐 해버렸다? 이용했으면 저울질을 할 때 또 마음이 어디로 쏠리는 거죠? 표의자.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때는 중과실이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이 판례가 하나 있어요. 예외적인 판례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요. 109조. 109조 자체가 무슨 규정? 임의규정이야. 임의규정의 반대말이 뭐더라? 강행규정. 강행규정은 선풍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질서의 관계에 있어서 꼭 지켜져야 되고 어기면 처벌받고 제재를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임의규정은 이대로 해야 돼. 다르게 할 수도 있어. 다르게 하는 게 뭐냐면은 법조문은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거거든. 그럼 우리끼리는 계약할 때 착오가 있어도 취소하기 없기 할 수 있어 없어요? 우리끼리는요. 그런 특약을 해도 되냐 이거지. 계약서에다가 된다는 거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명시한 거야. 민법에는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막 중요하든 말든 착오가 있어도 우리 취소하기 없기로 합시다. 착오를 이유로 한 지속권은 서로 행사하지 않기로 합시다. 그럽시다. 그래서 계약서에 적었어. 그러면은 착오가 발견되더라도 지속권이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요 규정의 적용을 특약으로 배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착오의 효과. 그래서 착오에 빠져서 이런 요건들을 다 갖추면은 자 당사자 사이 효과 1항, 제3자에 대한 효과 2항. 당사자 사이에서는 뭐 할 수 있다? 착오가 있으면 요건이 갖춰지면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니면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고 취소 안 하겠다는 걸 또 뭐라고 했는데 배웠는데 추인.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창신상해인 줄 알고 샀는데 창신상해였다면 뭐 하고 싶을까요? 취소하고 싶은데 막상 가게를 가서 보니까 가게가 또 쏙 마음에 들었어. 그럼 취소 안 할래요? 라고 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 뭐라 그러죠? 추인해서 유효 확정시킬 수도 있어. 그래서 취소를 하면 어떻게 되냐? 취소 효과 한번 읽으시죠. 141조. 취소된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죠. 처음이 어디를 말하죠? 법률 행위가 뭐 한 시점? 성립 계약을 체결한 시점. 10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 11월 1일 날 착오를 알아차렸네. 12월 5일 날 계약을 취소했네. 네? 10월 1일 날 계약하고 11월 1일 날 한 달 후에 착오를 알아차리고 한 달쯤 고민하다가 취소를 해버렸어. 12월 1일 날. 그럼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지. 언제부터? 10월 1일부터. 이게 뭐라 그래? 이렇게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소급해서 무효가 되었어. 그 무효 공식에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았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 다 한 것은 부당 이행이니까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처리하면 돼요. 이건 우리끼리 얘기고 제3자에 대한 효과. 자, 여기 저거 나왔네요. 잠깐만요. 애니메이션 너무 많아서 저도 기억 안 나요. 잠깐만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취소.
취소를 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했어. 취소하면 이 계약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 지금까지는 그럼 뭐하다는 건데? 착오가 있어도 지금까지는 유효했다는 건데 무효가 돼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럼 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니까 이 등기도 처음부터 무효니까 얘는 소유자 아닌 거지. 그럼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해야 돼? 돌려줘야 돼? 부당이득 반환. 얘는 집 돌려주고 등기 말소해주고 쟤는 받은 돈 돌려주고 하는 거지. 이게 당사 사이 효과예요. 자, 그다음에 제3자에 대한 효과. 제3자 한번 읽으실까요?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좀 이제 똑같은 얘기인 거야 이제. 선의 제3자 대항하지 못한다 뜻 다 아까 똑같아. 그러니까 취소가 되면 무효가 되는데 이 무효가 절대적인 무효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무효라는 거예요. 상대적 무효가 된다는 거죠. 선의자에게는 주장 못하는. 그럼 제3자 등장시켜 볼게요. 요거 등기가 돼 있음을 가지고 다시 매매돼서 제3자가 등장할 수도 있잖아요. 제3자가 생겼는데 계약을 취소한 거야. 착오를 이유로. 그럼 이게 무효가 되어서 다 무효가 되었다. 얘 소유자 아니라고 얘가 여기 와서 주장할 수 있냐 없냐 문제인데 어떻게 나누셔야 된다고 병이 요거 매수할 때 저게 착오로 팔았다는 저 사정을 몰랐느냐 알았느냐 그 얘기잖아 이거. 몰랐으면요 이거 다 무효로 뒤집어 놔도 지들끼리만 무효가 되고 여기 와서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이 무효라고 없어.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저쪽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선의의 제3자는 방탄막을 치고 저 영향권 밖으로 벗어나 있는 거지. 그럼 얘는 계속 소유권을 자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소유권을 잃지 않는 거지. 반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뭐예요?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가 요 매매를 할 때 그 전 매도인이 착오로 팔았다는 것을 알고 샀어. 악이었을 때는 계약 다 엎어놓고 다 엎어졌다고 와서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거지. 그 매매가 무효고 등기도 무효면 당신은 댁은 무권리자로부터 사신 거라고. 댁들끼리 계약은 유효해도 당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 등기니까 말소하쇼라고 할 수 있어 없어 갑은요. 누구한테는? 악의자에게는. 그럼 얘는 소유권을 잃어버린다는 거네. 됐나요? 그 내가 뭘 샀는데 저 앞에 매매 계약이 착오로 이유로 취소되었을 때 얘가 내가 소유권을 나도 잃느냐 잃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내가 뭐냐 선이냐 악이냐에 달려 있는 문제인 거네. 그럼 나는 뭐라고 주장할 거야? 나는 몰랐다고 알았다고. 몰랐다고. 쟤는요. 알았다고. 근데 제3자는 뭐로 추정된다고? 선의로 추정돼서 자기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선의 무과실해야 돼야 선이면 좋게. 선이면 좋고 내가 그 무효를 인정해 주는 건 상관은 없고 아까 그 얘기 있잖아요. 그거 똑같다고 여기 완전히 똑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는 거죠. 107, 108, 109, 110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바뀌는지 보세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면 이렇게 막 난리가 나는 거고 뒤집어지는 거고 온갖 것이. 착오가 있어도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나? 내 착오가 있었지만 나 취소 안 할래요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 뭐라 그래요? 취소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추인. 착오를 알고도 추인해버리죠. 추인하면 요 계약들은 다 뭐로 될까요? 유효로 확정되는 거죠. 완전 지금까지도 유효였지만 완전히 유효로 확정되고 더 이상 뭐도 못하는 건 이제는 취소 못하지. 취소 못하니까 얘가 어떻게 될까? 얘는 이제는 저기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건 몰랐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저쪽에 추인되는 순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범위는 다시 공법행위, 소송행위 법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소를 취하하고 뭐 이런 것들 그것도 공법행위거든요. 국가 권력기관하고 관계니까. 소송행위도 공법행위인데 다시 아까도 보셨지만 우리 민법은 공법이다 사법이다? 사법이라서 공법관계는 정되지 않아. 그러니까 국가기관을 상대로 뭔가 의사표시하는데 착오에 빠져서 했어? 취소 못해요. 그런 거는 민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법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는 착오하고 사기의 경합. 사기는 바로 다음 시간에 나올 거지만 내가 착오에 빠지는 것도 내가 혼자서 착오에 빠질 수도 있지만 사기를 당해서 착오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사기를 당했을 때도 사기를 이유로도 뭐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취소할 수 있거든. 착오를 이유로도 취소할 수 있고 그러면은 사기 당해서 착오에 빠져버리면 취소권이 두 개가 생기는 거야. 109조 착오 취소권하고 110조 사기 취소권. 어느 쪽이든 내가 요건 증명하기 편한 쪽으로 선택적으로 행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착오 이야기예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2페이지라고 돼 있는 건데 22페이지의 착오 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볼게요. 이게 넘어가는 것들은 여러분들 못 푸세요. 아직 설명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풀어볼까? 하지 마세요. 괜히 꼬여요 더. 이상한 거 첫 단추 잘못 끼워가지고 나중에 폼도 교정도 안 돼. 그러니까 뭐 이상한 폼 배우면은 골프 같은 것도 폼 엉뚱으로 배워놓으면 교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 것은 안 하는 게 좋지. 이것도 그래도 난 해볼란다 해가지고 하면은 내가 소설을 쓴다고 저거를 갖다 내 마음대로 지어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고쳐드려도 잘 안 되니까 안 한 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할 거예요. 3번. 자, 토지를 매수했는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 아까 전에 이 법령상 의도한 목적이 뭐였냐면 벽돌 공장이었거든. 벽돌 공장을 지으려고 토지를 샀는데 전용 허가가 복잡해가지고 벽돌 공장 못 짓는 거야. 얘가 일으킨 착오는 무엇의 착오다? 동기의 착오. 맞잖아요. 동기지. 계약 내용의 착오가 아니라. 그래서 원칙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저거는 안 되는 거예요. 원칙 안 돼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을 취소를 하기 위해서 원래 못 하는 건데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핵심이 뭐죠? 그 동기가 상대방에 뭐 되어서 표시되어서 계약의 내용이 돼야 되지. 당사자들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음을 요한다. X.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표시로서 충분하다.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면 족하고 별도의 합의까지는 요하지 않는다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약간 어렵죠. 기억이 잘 안 나실 건데. 6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어. 경제적인 불이익은 크게 안 입었어. 그러면 중요 부분 착오예요? 안 중요한 거야?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없겠지.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니까. X.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1300평 중에 600평이 하천이야.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잖아요. 이런 착오는 법률의 내용의 아주 중요한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맞죠? 현황 착오, 토지 현황 착오.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 시세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아. 저건 계약 내용도 아니야. 시가는 동기일 뿐이지 그냥. 그래서 전혀 틀린 말이고. 건물과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했어요. 있는 그대로.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해야 돼. 근소하게 부족한 거예요. 수량 부족이죠. 근소하게 부족하면 그건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되지 않죠. 맞죠? 그래서 꼭 뭐 취소는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이런 게 근소한 착오면. 자, 법령상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면 쉽게 알 수 있었던 자, 관할관청에 전화 한 통화를 걸었으면 바로 알 수 있었던 자가 공장을 지으려고 토지를 샀다는 것은 안 알아봤다는 얘기잖아요. 관할관청에 문의를 하지 않은 거지. 무슨 과실? 중과실. 그러니까 중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해요? 있다죠. 그래서 결론이 뭔데?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뭐 비슷한 문제는 하고, 그 다음에 11번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 거래해. 개인적으로 토지 대장정을 확인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요. 근데 안 했어. 안 한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의 동일성에 착오가 있다. 동일성 착오. 이런 게 뭐냐면은 목적물의 동일성. 뭐 이 토지인 줄 알았는데 저 토지다. 엉뚱한 토지더라. 사람의 동일성 착오. A인 줄 알았는데 B더라. 뭐 이런 거. 동일성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다. 없지. 왜 없죠? 무슨 과실이 있어서? 중과실이 있어서. 중과실이 있어서. 그 다음에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네. 나쁜 놈이에요. 약간. 그렇죠? 보호할 생각은 별로 안 든다고. 표의자는 또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거래. 중대한 과실. 얘는 약간 바보 같고 쟤는 나쁜 놈이고 그러네. 그나마 약간 멍청이 낫지 않나요? 그래서 중과실이 있는 표의자를 보호해야 되겠어? 알고 이용한 상대방을 보호해야 되겠어? 중과실이 있는 표의자를 보호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 경우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이라고. 원래는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만 상대방이 나쁜 놈이어서 그런 거예요. 알고 이용해서. 예외적인 거예요. 그 아까 보셨어. 13번 넘어가고 14번 당사 사이에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없다고 약정한 거야. 민법 109조는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었잖아. 근데 우리끼리는 하지 맙시다. 109조 정하지 말고 취소 없기로 합시다. 이 약정 유효 무효? 유효. 왜? 109조는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었어. 그럼 요 약정대로 해야 돼. 표의자는 착오가 발견되어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없게 되지. 없기로 했으니까.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착오가 타인의 기망 행위로 인해서 발생했어요. 속아가지고 착오에 빠진 거지. 표의자는 그 요건을 입증해서 착오를 이유로 또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어요. 어느 쪽이든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맞죠? 됐습니다. 여기까지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사기나 강박에 관한 의사표시, 하자에 관한 의사표시 잠깐 쉬었다가 요거 하겠습니다.